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정말 공부는 원래 타고난 DNA가 있는 걸까요? 뇌과학은 DNA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5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선생님 함께합니다. 나코치 미래인재연구소 강민정 대표, 경성대학교 최재우 교수,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뇌과학 얘기를 할 거라서요. 신경과 전문의 한 분을 모셨어요. 해동병원 신경과의 류상효 과장님 함께합니다. 자, 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장소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 아니 저기 0.1%도 행복해요. 왜 자꾸 끌어내리세요?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 신경과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0.001%가 있었고 네. 시험을 아주 기똥차게 보고 그랬다며 그 반대로 평범하다 그랬잖아요. 네. 동생. 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기선이 연결될 때 이게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거 할 때도 뽑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첫째 시험을 잘 보는 애는 빠친 거 딱 당겼을 때 7 딱 돼가지고 딱 태어난 거고. 네. 얘는 이제 나올 때 사과, 배, 그 다음에 뭐 앵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네요. DNA 조합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어떤 밤을 보냈느냐. 세부지만 얘는 과일의 맛을 몰라요. 사실 이게 그런 거죠.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저도 이제 아이가 제 뱃속에서 난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렇다 치면 이제 탁 땡겼잖아요. 땡기는 순간까지는 DNA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태중 임신해서 뱃속에서 10달도 저는 거기서부터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큰애 때는 저는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저의 태중 환경은 7달, 고작 7달이었고 엉망진창 진짜.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둘째는 내가 좀 성공을 해보겠다. 둘째는 내가 태중 환경을 그래서 이제 보약도 먹고 노력을 하셨군요. 그리고 사실 일 끊었어. 네. 첫째 때는 일을 계속했어요. 애기 낳기 전날까지 일하고 수술 날짜 받아서 가서 딱 시색하고 그다음에 나오자마자 21일도 못했어요. 엄마들이 하도 불러제껴가지고. 근데 내가 둘째 때는 마음 먹고 내 스트레스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일을 끊었어. 근데 애들이 결과가 어때요? 결과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시니까. 네, 결과는 그러니까 칠삭동이로 나왔죠. 큰 아이가 칠삭동이로 나왔고 언어 장애, 발달 장애, 자폐,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눈물 없이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책 내 아이를 믿는 용기에서 그런 스토리를 다 적었어요. 발달 장애는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완치가 안 되는 병이죠. 우리도 뽑기 할 때 괜히 물어봤어. 오늘 엉성하게 이제 좀 나와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처음에 나올 때 100개 가진 애랑 처음에 가질 때 1000개 가진 애랑 1000개 가진 애는 조금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7살 때 여러분 입학 통지서 다 받아보셨죠? 예. 혹시 올해 받으신 분, 작년 12월, 1월 받으신 분, 아유, 축하드려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학부모가 되셨어요. 그 느낌, 그 느낌 진짜, 와, 어떠셨어요? 그거 받으셨을 때? 큰일 났다. 이런 생각. 군대 보내는 마음 나 정말 동감해. 진짜 어머님 어떠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비장해지는군요. 그쵸. 그 마음 아시잖아요. 첫 아이가 무슨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게 왔는데 내 아이는 그때 어땠냐면 한글도 몰랐고 읽고 쓸지도 못했고 손톱이 없었어요. 이 손톱이 나지가 않았고 잘 걷지도 못했고 언어도 언어했고. 그럼 강 대표님은 태중 환경이 이제 이런 아이한테 미친 영향이 결국은 뇌에도 다 이제 영향이 가더라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석사를 뇌교육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큰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내 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지.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19인데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네. 네, 남들, 다 영재니, 천재니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입시를 좀 알아요. 엄마가 입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아이를. 천적으로.
그렇죠. 후천적으로 만든다. 딱 되는 데만 골라 다녔거든요. 그런 노하우는 나중에. 이 노하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100개의 세포하고 1000개의 세포 얘기했잖아요. 근데 100개의 세포 중에 이게 수학적인 세포가 몇 개냐 아니면은 과학적인 세포가 몇 개냐 사회학적인 세포가 몇 개냐 이걸 찾아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네, 진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네. 여기 가셔가지고 진단 검사 꼭 받으시. 비싸죠 거기는.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분 네. 나쁘면은 비싼 MRI 찍고요. 기분 좋으면은 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드립니다. 저는 예. 그 당시에 유전 검사까지 했어요. 그게 저희 아이를 마지막으로 해서 불법으로 가기 전에. 이게 참 팟캐스트의 장점은 막 제가 안 말리면 광고 막 PPL 막 들어와요. 막 책 얘기하시고요. 병원 얘기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연기. 제가 좀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4시간, 3시간 잡는 건 아니고요. 네, 교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오셔야 예, 돼요. 예, 예, 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머니가 홀로 파출부를 하시고 키웠는데 뭐 그때 사나운 많이 봤죠. 뭐 어머니가 파출부했는데 뭐 음식 훔쳐왔다 아니면 훔쳐왔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와가지고 막 잡혀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보호 중도 있었고. 근데 얼굴은 금수저처럼 아, 참 생기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혈통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피부가 뽀얗시고. 예, 여하간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계속 그 어머니 파출부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고스톱 피우고 담배 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파출부하면 맨날 오후 한 6시쯤에 오시는데 네. 그날따라 3시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치동이었긴 대치동이었지만 그때 벌판이 있고 막 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주공 아파트 13평이었는데 13평에서 큰 방이 세를 살고 우린 작은 방에 세를 살았어요. 누나하고 형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있는데 그 13평의 작은 방이니까 딱 누우면은 그 잠잘 때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 집안에 친구들 애들 다 불러다 놓고 고스톱을 치는데 어머니가 딱 온 거예요. 대단한 사회성이 있으시고. 예, 근데 어머니가 딱 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담배 냄새에다가 내가 고스톱 하는 걸 봤죠. 근데 어머니가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그날 조용히 친구들 나가라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아. 나는 널 이렇게 안 키웠는데. 예. 그리고 대학을 다 계속 떨어지고 첫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을 때도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나는 네가 더 큰 일을 할 줄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키워줬던 게 때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막 화를 내거나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뭐 종이 접기 하다거나 그때 뭐 스마트폰 없으니까 뭐 만화책 보거나 아니면 막 이런 거 하다가 어머니 딱 오면은 공부 안 해 그러면 AX 그렇죠. 지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막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이제 자라면서 이 우뇌하고 자뇌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제가 요새 읽는 책이 요새 그 정신건강의 데니엘 시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된 게 있지만 번역이 안 된 게 있는데 번역이 안 된 것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참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우뇌는 사람의 감정에 좀 치중된 거고 좌뇌는 좀 약간 논리적이고 러직하고 링귀스틱하고 즉 말을 잘하고 순서에 정렬적인 게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우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고 엄마가 야 빨리 먹어야 된다 너 유치원 차 늦는다 그러면 엄마 잠깐만 기다려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른쪽 뇌가 애기들은 발달하고 나중에 이제 좌뇌가 발달하게 된대요. 근데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반항 심리에는 이 반항이라는 우뇌가 더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썼던 택틱, 저한테 썼던 하나의 방법 노하우는 제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참고 제가 화를 내는 걸 놔두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기분이 좋을 때에 그때 너 이틀 전에 너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나빴다. 이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논리적으로 딱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제가 어머니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환경에 따라서. 네. 환경에 따라서인데 그 노하우가 이제 부모님들이 티칭을 할 때에 무조건 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좌뇌하고 우뇌를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노하우는 이거예요. 어린 아이가 내가 하자 그랬잖아 아니면 난 이게 더 좋다 그랬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먼저 처음에 가가지고 네가 그랬구나. 그거 우리 너무 싫어요. 네가 그랬구나. 근데 말은 이거 엄청 쉬운데 많거든요.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 네. 같은 인간이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아기를 늦게 나가지고 지금 애가 이제 만 6살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막
부르르 하고 막 그러는데 잘 안 되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네, 근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말이 많은데 예. 말 많이 하면은 여기서 네. 다음에 초청이 안 된다거나 나중에 뒤에 가서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따가 기회 봐가지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아, 그렇지 기회 봐서 그렇진 않은데 저 얼마 전에 그 서점에 가서 제가 앉아서 2시간 만에 한 권을 다 읽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공부에 대한 학습법의 책을 많이 봤는데 이 책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어쩜 이분은 이렇게 쉽게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지? 근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제 딱 2가지였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머리의 구조는 언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독서가 첫 번째로 행간을 이해하게 돼 있는 구조를 파악하게 해주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근데 그 중에 가끔 보면 책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읽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다. 그 아이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연관이 좀 있습니까? 그 언어가 굉장히 핵심은 맞는데 이제 아까 운해 자네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운해뿐만 아니라 이제 하분해가 굉장히 감정을 이제 주관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언어는 이제 뭐 이렇게 특두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뇌피질 쪽이기 때문에 언어가 언어답게 잘 튀려면 감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언어가 잘 안 튀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이 응원받아야 언어가 발달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뇌 발달의 방향도 감각과 감정부터 발달해서 결국은 앞쪽뇌로 가서 판단, 언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 순서를 어기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6세 전에는 운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감정적인. 예, 그때는 감정과 꼭 감정만 있지는 않거든요. 감정과 감각과 모든 통합적인 기능을 발달해 줘야지 실세 때 왼쪽 뇌랑 많이 연결되고, 그때 이제 왼쪽 뇌 언어가 더 튀거든요. 그때 언어를 잘 쓰는 쪽으로 가야지. 즉 사실 감정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감정이 자기 존중감이나 감정이 있어야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자기 주도성이 되고, 이게 다 감정이 기반이 안 될 때는 아무리 언어를 자극해줘도 그 언어만 자극된 공부는 뭐냐면 히트가 된다니까요. 아, 네. 남을 배려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예, 거고. 언어만 잘하니까 머리는 좋아, 좌뇌는 좋고 인지는 발달, IQ는 굉장히 높은데 EQ나 정서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도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정서가 이타적으로 잘 돼야지 이타적인 뇌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네. 정서를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은 아무리 언어가 발달해도 오히려 언어로 사기를 많이 치고요. 남을 그 사기꾼들이 말 잘하네요. 네,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네. 적절한 이 감정이 뒷받침된 언어는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친구는 좀 늦어도요. 오히려 마지막에 굉장히 뚝심을 발휘. 왜? 감정이 좋으니까. 감정이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게 오는 많은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공부 못해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데 감정이 도대체 안 받쳐져요. 여러분 감정이 좋은 친구 공부 못하면 되게 편안해합니다. 의외로. 예. 그러니까 속 편한 거예요? 못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덜 괴롭고 그 다음에라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감정이 받쳐주지 못한 언어는 굉장히 사상무과하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언어가 갖는.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큰 아이, 작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6세 제가 보니까 6세 이전에 저는 대치동에서 굉장히 그때 잘 나가던 영어 1타 강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비록 부족했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야 공부할 필요 없어. 예, 너 엄마 괜찮아. 엄마 너 다 해놓게. 그리고 그때 제 사망보험금을 다 우리 아들 앞으로 다 이렇게 막 증액해놓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저희 아들이 학령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겉표면적인 것만 보고 어머 이 선생님 아이는 뭐 영재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부족하게 태어났고 후천적으로 제가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영재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교육청 영재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러 대학을 일찍 보냈어요. 왜? 다른 정상적으로 태어난 6달 배 다 채우고 태어난 아이들에 비하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우리 아이의 끝은 보이더라고요. 또 제가 평생 한 게
그 짓이잖아요. 안 되는 애를 만들어서 예, 보내는 거. 근데 우리 애는 아무리 견적을 해도 이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런 스펙이었어요. 애가 일단 모자라, 언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래 우리 아이가 왜 성공을 했지? 금방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6세 이전에 나는 너무 아이의 감성적인 부분을 그 부분만 올인할 수 있었어. 아, 그거 잘해 주시면 성공했다는 거. 왜냐하면 안 됐어. 얘는 공부는 안 된다고 난 판단을 내렸거든 이미.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네가 발달할 시기 10세, 13세 그 시기가 됐을 때는 제가 폴딱 망해서 고액과외를 하다가 망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됐었는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마주공이셨어요? 음마아파트 대치사거리? 거긴 아니었어요? 예. 또 이따가 할 때요. 도곡주공. 예, 좋아요. 도곡주공 괜찮아요. 제가 예, 그 당시에 이제 코칭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코칭이라는 단어가 요즘엔 좀 많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과외라는 지금도 과외라는 단어가 이쪽에선 더 먹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과외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DNA를 잘 자신의 강점을 알아낼 수 있는 로봇보다 인공지능보다 더 인간스러운 면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이의 성공 포인트라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엔 미래 포럼에 제가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세계 미래학자들과 이렇게 포럼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인재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그 유명하다는 세계의 석학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 정말 네 애 잘 키우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막 나가는 애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거고 이런 엉뚱한 애들이 인재가 될 거야 라는 말에 정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막 나가도 위로가 되는 거하고 내 애가 막 나가지 않고 잘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잣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잘못해도 괜찮아. 굉장히 창의적으로 뛰어나잖아. 공부가 뭐 중요해. 근데 잘하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환경을 조성해줘서 얘가 뇌가 발달할 수 있다면, 근데 뇌가 막 발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에 따라서 자기답게 발달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답게. 근데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그거 수 부모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다움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내요? 얘가 뭐가 자기다운지 어떻게 오직 알아요? 부모님만 찾을 수 있어요. 그 찾을 수 있어요? 네, 어떤 네. 방법으로요? 키워야 돼요, 실제. 네. 키우고, 그러니까 뭐 그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실망하지만 사랑하면요 시간을 지내고 보면 깨닫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예, 실망스럽죠. 너무 뻔해서. 네. 근데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네. 아니 자기 자녀를 제대로 깨닫는데 왕도가 어디 있어요? 왕도는 없어요. 물론 공부도 하고 다니고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왜요 또 벗으세요 무섭게. 예. 네. 결국은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자세한 얘기 또 합시다. 하나는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잘 키우신 부모님 잘 키웠다라는 게 꼭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살아오면서 왜곡된 사랑도 사실 많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언어로 만들어진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오버랩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더 사랑하고 더 들여다볼수록 자기만 자기 자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맹점은 있죠. 자기만 자기 자녀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 전 찾아갈 수 있는 게 부모이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겠죠. 이런 선생님의 도움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기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가 제가 미국에 1년 있으면서 미국 교육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함께하는 교육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한국에서 경쟁이 길들여진 우리 작은 아이가 그 시험에서 뭐 열쇠고리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반에 세 아이가 그걸 받았대요.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미국 애들 진짜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못 받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받은 아이한테 가서 와 좀 보여줘. 야 축하한다. 또 대단한 거 받았구나. 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 바보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서 전 좀 쇼크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무찔러야 네가 이기는 거야 라는 교육의 어떤 경쟁 논리를 저도 모르게 엄마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엄마 95점이야 옆반의 수철이는 이렇게 우아하게 꼭 얘기하거든요. 이런 경쟁 모드가 아이들의 말씀하신 거기에 가지 못하는 교육을 시키는 걸 아닌가. 워낙 이제 한국 교육하고 미국 교육이 좀 많이 다르죠. 이런 뭐 뇌과학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요.
아무래도 많이 이제 다르고요. 다른 것보다도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쟁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 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